RPM이란 책에서는 상악함수 그래프 단원에 보시면 요게 이제 상악함수 그래프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그죠? 뭐 한번 배운 적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꼬불땅꼬불땅 하는 거. 요게 이제 상악함수 그래프고요. 저 그래프 이야기를 오늘 할 거고 그거랑 3번에 보시면 상악함수 성질이라고 있어요. 이제 각을 변환하는 건데 요거를 RPM에서는 그래프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프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찾을 수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좀 다른 방법으로 얘를 설명할 거라서 이 상악함수의 성질 이야기를 먼저 할 거고요, 오늘. 그 다음에 그래프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방정식, 부등식은 상악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녀석이니까. 어이, 벌써 하품하는 거야? 예? 하품한 거 아니야? 예. 마스크 껴도 보여. 그래서 이 상악함수의 성질 이야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원이냐? 아니요. 원이냐? 대충요. 네. 여기가 원의 중심이고요. 상악함수 어제 정의 이야기하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sin x와 코사인 x는 사실 뭐랑 똑같은 거다. 중심을 0,0이라고 하고 반지름이 r인 원이 있다고 쳤을 때 이 원주 위에 있는 점에 x좌표와 y좌표를 사실은 얘네들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거다라고 말했고, 만약에 반지름이 1인 원이라고 치면 이걸 단위 원이라고 했는데 이 단위 원 위에 이런 점 하나 있다고 쳐봐요. 요 점의 좌표 x, y인데 이걸 0,0에서 여기까지 이어서 요 각의 크기를 세타다라고 말하면 요 점의 좌표를 상악함수 가지고 나타낼 수 있었죠. 뭐라고 나타낼 수 있었냐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얘를 어쨌든 코사인이랑 사인으로 나타냈다는 건 사실은 이런 소리인 거지. 요점 x축에다가 수선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살펴보면 직각삼각형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 결국 이 초록색 선분의 길이가 코사인 세타랑 똑같다는 거고 파란색 선분의 길이가 사인 세타랑 똑같다는 거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점의 좌표를 상악함수 정의에 따르자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써놓고 나서 보면 결국 요 선분의 길이와 요 선분의 길이를 나타내는 게 얘네들이더라 라는 말인데, 일사분면이 아니라 요 녀석을 조금씩 옮겨 볼 거예요. 어디로 옮길 거냐면 이렇게 옮겨서 다른 점들을 살펴볼 거거든요. 완전 잘 그렸다, 그죠? 요 점 생각해보면 요 점은 요 각도 세타라고 치면 여기도 세타고 여기도 세타고 여기도 세타잖아, 그죠? 요 점, 이 동경을 나타내는 각도를 생각해보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여기 x축 양의 방향이니까 파이만큼 돌아갔다가 세타만큼 거꾸로 온 거예요. 그죠? 이 각도에 해당하는 각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파이에서 세타만큼 거꾸로 왔다고. 180도가 파이니까.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죠? 이 점의 좌표 자체를 상악함수의 정의를 이용하자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그럼 같은 방법으로 요 점은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면 코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이 점은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면 한 바퀴 다 돌고 밑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면 안 돌고 그냥 여기서 거꾸로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코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 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데 꼭 이게 아니라 그냥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사인 마이너스 세타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고요. 이거나 둘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상악함수 가지고 요 점들의 좌표를 나타낸 거라면 아까 말한 요 연두색과
파란색 요 선분의 길이들을 이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요점부터요. x좌표에 해당하는 건 결국 요 초록색 선분이고 요 파란색 선분이잖아요. 이 선분의 길이 자체는 얼마랑 똑같다고 했냐면 코사인 세타랑 똑같다 그랬거든. 그럼 요 점의 x좌표는 실제로 뭐라는 이야기냐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다라는 소리예요. 요 길이만큼 왼쪽으로 왔으니까. 파란색 선분의 길이는 이거랑 똑같잖아요. 이 선분의 길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인 세타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점의 y좌표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사인 세타다 그런 소리가 됩니다. 그럼 제가 밑에 다른 색깔로 써놓은 이 좌표가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책에 있던 거 여러분 책 잠깐 보시면 상한함수 성질에 뭐 세 번째 있는 녀석인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뭘로 바꿀 수 있느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고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하냐면 가장 1차원적으로 이거 쓰는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우리 이걸 알거든요. 사인 3분의 파이. 얘가 얼마냐면 3분의 파이는 60분법으로 따지면 60도니까 사인 60도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요. 근데 얘뿐만 아니라 사인 3분의 2 파이 얘도 알 수 있다는 거야. 사인 3분의 2 파이는 이거 120도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특수가 90도를 넘어가잖아요. 삼각 B에서. 하지만 얘를 뭘로 바꿀 수 있다고? 사인 파이에서 3분의 파이 뺀 거야.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럼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라고 치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누구랑 똑같다고? 사인 세타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건 누구랑 똑같냐면 사인 3분의 파이랑 똑같다고. 그래서 얘도 똑같이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쓸 때 직접적으로 쓰게 될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고 꼭 이렇게 단순하게 숫자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이 숫자 찾는 거는 좀 이따 그래프 이야기하겠지만 그래프를 이용해서 찾는 게 조금 더 빠르기도 하거든요. 뭐에 익숙해지느냐의 차이지. 어쨌든 각이 좀 다르게 생긴 녀석 90도를 벗어나는 2분의 파이를 벗어나는 이상하게 생긴 녀석도 우리가 아는 특수각으로 다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저 나머지도 해결을 해보자면 이 녀석 같은 경우엔 x좌표 이렇게 왼쪽으로 이만큼 오는 거니까 이거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일 거고요. y좌표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같고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같더라. 이 녀석의 경우에 x좌표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y좌표는 아래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지. 그래서 요거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뭐 얘가 기준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거 두 개 다 파이를 기준으로 세타만큼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얘도 사실은 뭐 x축을 기준으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코사인은 어차피 코사인이고 사인은 사인이에요. 코사인과 사인이 바뀌는 건 아니고 결과적으로 다 코사인 세타 아니면 사인 세타 이런 모양을 만들고 싶은데 이 앞에 부호가 붙는 경우도 있고 안 붙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근데 그거는 코사인 뒤에 오는 요 동경 있죠. 얘가 나타내는 이 동경이 몇 사분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부호가 결정나는 거예요. 우리 아까 했던 요거 다시 살펴보면 사인 3분의 2 파이 얘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다 라고 쓸 수 있는데 파이를 기준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사인 3분의 파이를 바뀌게 될 것이고 그러고 나서 부호만 살펴보면 되는데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는 건 2, 4분면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2, 4분면에 해당하는 동경이고 그 중에 사인이야. 원래 사인은 y좌표였다고. 2, 4분면에 y좌표예요. 그러니까 얘는 양수여야 돼요. 그래서 그냥 가는 겁니다. 부호 달라지는 거 아니라. 비슷한 걸로 코사인도 해보면 코사인 3분의 2 파이 이렇게 생긴 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일단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돼요. 해놓고 나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2, 4분면이고 2, 4분면에 있는 x좌표예요. 그러니까 얘는 음수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들러붙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얘랑 같은 값을 갖는구나 라고 찾는 거예요. 그림을 머릿속에 딱 기억하셔도 되는데 이거 막 제가 설명한다고 쓰긴 쓰는데 이런 걸 다 디테일하게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외워보면 분명히 헷갈리거든. 그래서 찾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탄젠트는 안 썼는데 탄젠트는 코사인은 그대로 코사인이고 사인은 그대로 사인이기 때문에 부호만 살펴보시면 되겠죠. 이런 애들은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누구랑 같을 거냐면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랑 같을 거라고요. 코사인만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니까. 여기를 내려와서 보면 아이고 코사인이 아니고 탄젠트 파이 더하기 세타라고 하는 건 누구랑 똑같다? 이거 원래 코사인 분의 사인인데 코사인도 부호 바뀌고 사인도 부호 바뀌었으니까 어차피 마이너스 마이너스여서 약분됩니다. 그래서 그냥 탄젠트 세타하고 똑같은 녀석이더라. 부호 안 바뀐다 그런 이야기죠. 알고 있지만 3, 4분면에 해당하는 탄젠트의 값은 원래 양수니까 이렇게 생각고요. 마지막에 있는 이 녀석은 또 다시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코사인 분의 사인인데 코사인은 그대로지만 사인의 부호는 반대로 바뀌니까 그래서 저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기본이 된 녀석이고 요거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요거 말고 좀 더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더 그려보면 요것만 그리고 지우기에는 그린 게 아깝잖아요. 여전히 요 각도를 세타라고 볼 거예요. 여기가 세타, 여기가 세타, 여기가 세타. 그럼 요 점에 해당하는 좌표를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나타내보면 여기가 세타라고 했으니까 2분의 파이만큼 왔다가 세타만큼 거꾸로 간 거예요. 그죠? 요것에 해당하는 동경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그러니까 얘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컴마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그럼 얘는 90도만큼 왔다가 세타만큼 더 간 거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밑에 있는 두 개도 금방 알겠죠 뭔지? 자리가 없을 탄젠트를 잠깐 지울까요? 자리가 좁으니까 얘는 코사인 여기서 지금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3개만큼 와야 되니까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게 요점이고요. 요 점에 해당하는 건 2분의 3파이만큼 돌고 세타만큼 더 간 거니까 코사인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 콤마 사인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럼 요 상태에서 얘네들도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초록색이랑 파란색 가지고 좌표를 나타내보면 첫 번째 요점부터 보자고요. 얘는 여기 있던 요 직각삼각형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냐면 이렇게 돌려서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록색 선분의 길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이 점의 y좌표다 그런 이야기고 파란색 선분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데 이게 이 점의 x좌표거든요. 그러니까 써놓고 나서 보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누구랑 같으냐면 사인 세타랑 같은 거고 얘는 코사인 세타랑 같은 거더라 라는 소리가 된다고요. 아까 거랑 다르게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고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1위로 넘어와서 보면 얘는요. 요 점인데 요 점의 x좌표에 해당하는 건 파란색 선분 길이만큼 왼쪽으로 온 거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생겼고 y좌표는 뭐 초록색 길이만큼 위로 올라간 거니까 그냥 그대로 코사인 세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얘는 초록색 선분만큼 내려왔고 파란색 선분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파란색 선분이 사인이었어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콤마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마지막에 있는 저 녀석의 경우엔 오른쪽으로 가긴 했으니까 얘는 사인 세타인데 밑으로 내려온 거니까 요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똑같더라.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는 코사인 세타랑 똑같더라.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뭐 여기도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얘랑 같은 값이야 라는 소리인데 이것도 그냥 1차원적으로 요것만 생각해보면 이런 소리거든요. 사인 3분의 2파이를 찾을 거야. 얘를 이렇게도 찾을 수 있다고. 2분의 3파이라는 건 2분의 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를 더한 거니까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야.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면 여기 있죠. 이건 누구랑 같다고? 코사인 세타랑 똑같다고. 이건 코사인 6분의 파이랑 똑같다고. 코사인 30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93이라는 값이 나오더라. 그런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각을 쪼개보면 이런 식으로도 찾을 수 있더라라는 말이에요. 그럼 요거 지금 방금 4개 쓴 거 요것도 빠르게 바꾸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아까 처음에 했던 것들이랑 다르게 요 녀석은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Y축 기준으로 세타만큼 거꾸로 가든가 뭐 제대로 가든가 또 여기도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깨작깨작 움직이는 건데 2분의 파이 또는 2분의 3파이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하는 건 사인이랑 코사인이 서로 자리를 바꿔요. 코사인 세타인 건 사인 세타로 바뀌고 사인이었던 건 코사인 세타로 바뀌어요. 코사인과 사인이 서로 다 자리를 바꿔요. 왜냐하면 요 삼각형을 이렇게 돌려서 생각하는 거니까. 그 상태에서 뒤에 나오는 요 각도가 나타내는 동경이 몇 사분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부호를 결정하는 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여기서 했던 것처럼 사인 2분의 파이에서 어쩌고 저쩌고 한 거거든요. 2분의 파이 Y축이야. Y축 기준으로 조금 더 갔거든요. 그러니까 Y축을 기준으로 움직였으니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꿀 거고 6분의 파이 그대로 내려올 건데 요 동경이 나타내는 건 2사분면이고 2사분면의 Y좌표니까 양수인 채로 가더라. 그런 소리가 돼요. 완전 어렵다 그죠? 밑에 거 이것도 하나 해보면 코사인 3분의 2파이를 코사인 2분의 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를 더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Y축을 기준으로 조금 더 간 거니까 Y축 기준으로 움직였대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인 6분의 파이고 그 다음 부호 생각하는 건데 2분의 파이에서 조금 더 가면 2사분면 2사분면의 X좌표예요. 그러니까 음수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달린다고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사인 30도니까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찾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바꾸는 걸 조금 연습은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책에는 결론만 이렇게 딸랑 써 있어서 그런데 뭐 바이블이나 뭐 이런 책에 보시면 이거랑 거의 비슷한 그림 가지고 되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말한 X축을 기준으로 움직이면 사인 코사인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부호만 관찰하는 거고 Y축을 기준으로 움직이면 사인이랑 코사인이 자리를 바꾼 다음에 역시나 부호만 관찰하면 되더라. 뭐 이런 비슷한 종류의 말들이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각변환하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되고 여력이 되면 좀 연습장에다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뭐 저기 올라가서 공부하실 때 연습장 이거 요만하게 동그라미 그려가지고는 안 되고요. 한 페이지에 크게 원 그려서 한번 연습해보시고 지우기 전에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하나만 더 하려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아까 탄젠트 이야기했는데 Y축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녀석들은 사인이랑 코사인이 서로 자리를 바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녀석 탄젠트를 생각해보면 이거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이거 코사인 분의 사인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얘는 누구랑 똑같아지냐면 탄젠트 세타 분의 1이랑 같아져요. 탄젠트 역수치한 녀석이 되더라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요 녀석도 부호만 잘 보시면 된다고요. y축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녀석이니까 탄젠트 2분의 파이에다가 더하기 세타 한 건 누구랑 똑같다. 일단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움직였네. 그럼 얘는 코사인 사인이 자리를 바꿀 거니까 탄젠트 세타 분의 1인데 부호를 관찰해 보면 2분의 파이에서 조금 더 갔어요. 2, 4분면이야. 2, 4분면에 있는 탄젠트의 값은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딱 달리면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나머지 애들도 탄젠트로 바꾸는 거 같은 요령을 이용해서 풀어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 책에는 그림이 없지만 여력이 되시면 손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여러분 다른 책 교재 바이블 같은 거 거기에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땡겨서 세 번째 걸 먼저 이야기를 좀 했고요. 요거 삼각함수의 성질 여기 나와 있는 거 제가 좀 전에 그림 그려서 다 설명했던 거니까 실제로 연습해서 한번 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나중에 꼭. 그 다음 위에 오늘 해야 될 본격적인 얘기인 삼각함수 그래프를 이야기할 건데 생긴 모양이 이거래요. y는 sin x, y는 cosine x, y는 탄젠트 x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래서 y는 sin x라는 녀석을 먼저 볼 텐데 삼각함수 이야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뭘 얘기했었냐면 이게 아니고 원은 이걸로 그립시다. 크게. x축이고 y축이라고 했을 때 요 위에 있는 점을 x, y라고 보고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보고 수선을 떨어뜨려 보면 요 길이가 x, 요 길이가 y 그리고 요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반지름 r은 상수니까 변하는 게 아니고 요 점이 원 위를 움직이면 세타도 변하고 x좌표도 변하고 y좌표도 변하는 거였다고요. 근데 걔네들 중에 결국 세타만 결정이 나면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만 결정이 나면 그 점 x좌표와 y좌표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뭐라고 했냐면 코사인 세타를 r분의 x로 사인 세타를 r분의 y로 하기로 했고 그래서 요 r이 상수고 위에 있는 것만 쳐다보면 세타가 정해지면 x좌표가 변해요. 정해져요. 세타만 정해지면 y좌표가 정해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마치 얘가 정의역인 것처럼 얘가 치역인 것처럼 움직이니까 우리 보통 정의역 함수 얘기할 때 정의역을 x로 놓고 치역을 y로 놓잖아요. 얘를 x라고 두고 얘를 y라고 두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라는 거야. x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하는지. 마찬가지로 얘도 세타가 변할 때 x좌표 변한다며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치역이니까 이걸 x로 두고 이걸 y로 두고 y는 코사인 x 얘가 변하면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려진 결과가 여러분 책 표에 있는 그 꾸불통꾸불통하는 물결무늬 모양이 되더라라는 거고 요거 먼저 그려볼게요. 사인 세타 먼저. 그래서 다시 원래 요 원으로 돌아올 거고 편의상 반지름이 1인 원만 생각을 하자고요. 단위 원. 그래서 반지름이 1이다 라고 할 거고요. 이것도 지우고. 말한 것처럼 y는 sin x 요 x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게 누구였냐면 각의 크기였어요. 각이 커질 때 y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자 라는 소리인데 여기다 이어서 바로 그리려고요. 만약에 각도가 0이면 사인 0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도가 0이라는 건 그림상으로 보면 이렇게 생긴 거 이야기하는 거지. 요 점이에요. 요 점에 해당하는 y좌표 얼마냐면 0이에요. x절편이니까. 그래서 각의 크기가 0일 때 y좌표는 0이에요. 그래서 0이 이렇게 딱 찍히게 됩니다. 후딱 가서 각이 90도까지 2분의 파이까지 올라갔다고 치면 그때 y좌표는 누구냐면 1이에요. 그죠? 그래서 1은 잠깐만요. 3 3
여기쯤에 가서 점이 찍히거든요. 요 각도 얼마냐면 2분의 파이 90도를 나타낸 거예요. 각도가 0일 때는 0이고 각도가 90도 2분의 파이까지 올라오면 요 점의 y좌표는 1이더라 라는 소리예요. 우리 요 사이에 들어있는 몇 가지 특수각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는 건 6분의 파이 좀 더 가야 되는데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이렇게 세 개가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이니까 요 세 가지 이야기만 더 해보자면 6분의 파이만큼 돌아가면 즉 30도만큼 돌아가면 요 점의 y좌표 얼마예요? 2분의 1이에요. 그죠? 사인 6분의 파이 사인 30도니까 이거 2분의 1이거든요. 6분의 파이만큼 각이 돌아가면 2분의 1의 점이 딱 찍혀요. 여기가 6분의 파이고요. 점 더 돌아가서 4분의 파이까지 가면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2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여기쯤인가? 여기에 점이 찍히고요. 좀 더 돌아가서 3분의 파이까지 가면 여기는 2분의 루트 3이에요. 여기가 3분의 파이라고 치면 여기에 점이 찍힌다고요. 그래서 세타가 돌면 돌수록 점점점 y좌표가 커지는데 세타가 점점점 커질수록 y좌표가 커지는데 우리가 아는 각도 몇 개를 빡 찍어보면 이렇게 찍히고요. 그 이후에 얘를 스무스하게 연결해보면 이런 생각하는 거야. 얘가 일정한 속도로 돌아간다고 치면 y좌표만 생각했을 때 여기서 좀 빨리 변하죠. y좌표가. 좀 빠르게 변하다가 가면 갈수록 y좌표가 점점 천천히 변하거든요. 여기는 경사가 급하니까 y좌표가 빨리 변하다가 점점점 천천히 변해요. 그래서 그림을 이어보면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더라라는 거야. 세타가 즉 x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돌아가는 동안 y좌표는 점점점 커져서 1이라는 값까지 커지더라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점점점 작아지겠죠?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돌아가는 동안 점점 작아질 텐데 그 작아지는 양상을 보면 얘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랑 완전히 똑같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반대로. 올라오는 패턴과 똑같은 패턴으로 내려갈 거니까 이쪽으로. 올라오는 패턴과 완전히 똑같은 패턴으로 내려갈 거라고. 여기서부터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생겼나?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더 돌아서 파이에서 2분의 3파이까지는 y좌표가 0에서 마이너스 1로 줄어들 텐데 그 줄어드는 양상이 0에서 1까지 올라가는 거랑 완전히 똑같이 생겼죠. 부호만 반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올 때는 내려오던 거와 비슷한 패턴으로 계속해서 내려가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요거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로 연결되겠죠? 그리고 2분의 3파이에서 파이까지 올라오는 건 요거랑 거꾸로 생긴 녀석이 그냥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니까 생긴 모양이 결국 똑같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주 성의 있게 그림을 그린 건 사실은 여기서 여기가 다라고.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만 성의 있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한 거냐면 그냥 어떻게 막 돌려 붙여가면서 그냥 완만하게 그림 그린 것에 불과하다 그런 소리입니다. 어차피 원이기 때문에 요만큼 돌아가는 것만 잘 파악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비슷한 그림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그림도 역시나 우리가 아는 특수각 몇 개 점 찍어보고 그 다음 가팔랐다가 점점점 완만해져 간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고요. 우리 책에 보면 좀 표가 작아요. 좁은 데다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제가 칠판에 그린 것보다 좀 더 이렇게 좀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보이죠. 짜부시켜가지고. 근데 실제로는 이 정도 생겼어요. 약간 넓적하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넓적하게. 왜 그러냐면 한 바퀴에 해당하는 라디안이 2파이였거든요. 그럼 반 바퀴에 해당하는 건 파이잖아요. 제가 지금 요 1, 4분면에 해당하는 것만 각도를 썼는데 요 점의 x좌표 뭐냐면 파이예요. 요 점의 x좌표가 뭐냐면 2파이거든요. 파이에 해당하는 숫자 3.14야.
그죠? 3보다 조금 커요. 근데 이 점 y좌표 얼마냐면 1이에요. 요 y좌표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거든요. 요 길이를 1이라고 쳤을 때 이 길이는 3.14가 되어야 돼요. 그 정도 비율을 가진 그림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뭐 손대지 않았을 때, 짜부 안 시켰을 때. 그래서 지금 책에 있는 그림은 작은 표에다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조금 더 납작하게 생겼지만, 납작하게 아니지, 뭐라 그래야 돼, 야상하게 생겼지만 실제로는 요 정도 그림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만 또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나중에 혹시 미적분을 하실 분은 없다 그랬나요? 있다 그랬나요? 어쨌든 거기 가서 배우게 되겠지만, 요 점에서 이 그래프가 출발할 때요, 기울기가 얼마냐면 1이에요. 1. 기울기가 1이에요. y는 x 라는 직선을 그으면 그거처럼 생겨서 점점 완만해질 거기 때문에 출발할 때 막 이런 각도로 출발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뾰족하게 생기지 않았고요. 기울기 1인 상태로 출발해서 점점점 완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기울기 1인 그림이 그려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인 그림이 그려지고, 다시 1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생긴 녀석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좀 하시고요. 요거는 여기서 딱 출발해서 제가 한 바퀴 딱 그린 건데, 일반각 이야기하면서도 했지만 요 동경에 해당하는 일반각은 사실은 한 바퀴를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요 점에 해당하는 건 딱 요만큼만 돌았을 수도 있지만, 한 바퀴를 돌아서 여기서 멈출 수도 있고, 두 바퀴를 돌아서 여기서 멈췄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이후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랑 완전히 똑같이 생긴 게 뒤에 또 와요. 이 뒤로 이어서 그려보면, 이어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더라라는 소리입니다. 완전히 똑같이 생긴 녀석이 뒤로 오는 거고, 뒤로만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똑같은 생긴 녀석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딱 한 바퀴에 해당하는 것만 잘라서 그냥 제가 그려놓은 거다, 그 얘기고, 책에는 보시면 이어져 있죠. 계속해서 계속 이어서 영원히 가는 거고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원히 간다는 걸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함수니까 정의역, 치역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y는 sin x라고 했어요.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건 실수 전체 아무거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x좌표에 해당하는 건 영원히 갈 거니까, 저쪽으로도 영원히 갈 거니까. 그래서 이런 삼각함수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될 거고요. 대신에 치역, y좌표, 요 노란색 꾸불떡꾸불떡하는 y좌표 치역 보시면 제일 꼭대기에 올라간 게 1이고요. 제일 밑에 내려온 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치역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가 될 거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죠? 사각함수 그래프에서 아주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고요. 졸린다, 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 잠을 깨려고 좀 노력해봐. 뭐 맨손 체조라도 해야 돼?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요 그래프에서 제가 처음에 딱 한 바퀴만 그렸잖아요. 그 이유는 어떻게 생겼다고? 똑같이 생긴 녀석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주기함수 이렇게 부르는데, 주기가 얼마짜리냐면 2파이. 주기가 2파이인 주기함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돌아가는 이 한 주기에 해당하는 길이가 2파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요거 하나만 살짝 얘기하자면, 주기가 2파이라는 걸 나타내는 특징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fx는 fx 더하기 2파이. 이렇게 써 있으면 아, 이거 주기가 2파이인 주기함수구나 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혹시 본 적 있나요?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거 할 때도 어쩌면 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그래프 이야기 할 때 본 사람들도 있긴 할 텐데, 가장 간편하게 생각해 보면 이거 지금 뭐 한 거야? 평행이동 한 거예요. x축으로 마이너스 2파이만큼 평행이동 한 건데, x축으로 마이너스 2파이만큼 평행이동해도 원래 거랑 똑같이 생겼대. 그죠? 그러니까 2파이씩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땡겨와도 겹치더라, 그 소리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주기가 2파이 녀석이다 라는 소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원점을 기준으로 보면 올랐다 내려갔다 이렇게 반복되는 거고, 이것도 왼쪽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그림 전체를 그려놓고 나서 보면 요 원점에 대해서 오른쪽 거 180도 딱 돌리면 왼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겠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 하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라는 이야기고,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뭐 기함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얘도 특징식이 있지. 그게 뭐였냐면 f-x랑 -fx랑 둘이 똑같더라.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죠? 요 마이너스를 얘로 줘버리면 x 대신에 -x, y 대신에 -y 들어간 거니까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녀석인데,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도 원래 거랑 똑같아요. 그런 소리거든. 그쵸? 그래서 이것도 원점 대칭인 녀석의 특징식이니까 요거까지 기억을 같이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in x 그래프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요 녀석이구나 라는 겁니다. 이 표 중에 이제 한 칸 했어. 젠장. 두 번째로 해야 될 건 코사인이겠죠? 해야죠. 좀 살릴까? 코사인은 똑같은 그림으로 그릴 건데, 여기서부터 돌아간다고 쳤을 때 x좌표를 살펴보면 그게 코사인 x잖아요. 이제 y는 코사인 x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요 x는 각도 이야기하는 거고, 얘는 실제로 요 원 위에 x좌표를 이야기하는 건데, 0일 때 얼마냐면 x좌표 1이에요. 0일 때 x좌표가 1이에요. 오히려. 그리고 90도만큼 돌아가면, 즉 x가 2분의 파이일 때 코사인의 값은 얼마냐면 0이에요. 요 점이니까 0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값들을 생각해보면 6분의 파이만큼 돌아왔을 때 요 점의 x좌표인데, 요 점의 x좌표는 2분의 루트 3이거든요. 근데 이 2분의 루트 3은 누구랑 똑같냐면 요 점의 y좌표랑 똑같아요. 그래서 점이 어디 찍히냐면 여기 찍혀요. 6분의 파이일 때, 이렇게 해주셨네. 요거 6분의 파이, 요거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요거 2분의 파이인데, 6분의 파이일 때 2분의 루트 3이고 4분의 파이만큼 돌아가면 그때는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값이 같잖아요. 같은 곳에 점이 이렇게 딱 찍힌다 그런 소리고, 그 다음 3분의 파이만큼 돌아가면 코사인 60도, 코사인 60도는 사인 30도랑 같잖아요. 점이 여기 찍힌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어보면 이렇게 생긴 그림이 그려지고, 요 그림은 눈치챘겠지만 요거랑 완전히 똑같이 생겼어요. 요거 이렇게 돌리면 얘랑 똑같은 녀석이 돼요. 우리 왜 삼각비 표도 0도에서부터 0도, 30도, 45도, 60도, 90도를 그걸 싹 돌리면 코사인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사인 곡선을 돌리면 얘가 돼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어? 마찬가지야. 여기서 x좌표가 1에서부터 0까지 줄어드는 거랑 마찬가지 비슷한 패턴으로 0에서 마이너스 1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요거랑 이렇게 반대로. 그래서 내려온 것처럼 이어서 쭉 내려가면 되고요. 이렇게. 너무 일자인데? 내려오던 거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면 되고, 그리고 나서 받아서 올라가면 되고, 계속 올라가서 이렇게 멈추면 돼요. 이렇게 생긴 게 코사인 함수 곡선이에요. 완벽하게 노란색 곡선을 옆으로 살짝 당기면 주황색 곡선이랑 딱 겹치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게 코사인 함수 곡선의 가장 기본적인 한 주기 딱 돌렸을 때의 그림이고요. 그래서 요거 그려놓고 나서 얘네들 다시 살펴보면 똑같은데, 정의역 마찬가지로 y는 코사인 x에, 정의역은 실수 전체, 왜냐면 요것도 이 뒤로 이거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왼쪽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녀석이 그려져요. 실수 전체, 치역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어차피 요 사이를 왔다 갔다 밖에 못하고요. 주기 마찬가지로 2파이예요.
그러니까 식을 쓰자면 얘랑 똑같이 생겼겠죠. 얘도 어쨌든 한 바퀴를 돌면 원래 거랑 같아지니까. 그 다음 그래프를 다시 보시면 얘는 아까 사인은 원점 대칭이었는데 코사인의 경우에는 누구랑 어떻게 생긴 녀석이냐면 y축 대칭인 그림이 그려지죠. 보시면 여기가 하필 0,1이어가지고 요거 기준으로 왼쪽으로는 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좌우가 똑같이 생겨먹은 녀석이에요. 그래서 y축 대칭이고요. y축 대칭을 나타내는 특징식은 누구였냐면 f-x는 fx다예요. 여기 부호가 여긴 마이너스 있고 여긴 없는 거야. 그죠? 식이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사인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다. 특징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노란색 그림에서 2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밀면 코사인 함수랑 똑같거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는데 얘를 x축으로 왼쪽 가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예요. 평행이동을 하겠다는 건 x 자리에 뭐 넣는 거야? x 더하기 2분의 파이 넣는 거예요. 그죠?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근데 요거는 순서를 바꿔서 써보면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x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요. 그럼 이거 우리 좀 전에 각변환 할 때 썼던 건데 2분의 파이 y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무조건 바뀔 거고요. 그리고 나서 2분의 파이에서 조금 더 갔어요. 2, 4분면이야. 2, 4분면에 있는 y좌표예요. 양수죠. 그러니까 그냥 코사인 x가 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말한 것처럼 사인 함수를 요만큼 평행이동하면 그냥 코사인 함수가 되더라. 그림으로 봐도 알 수 있고 우리 아까 했던 각변환으로도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생겼고요.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쉴 거야. 탄젠트도 해야 되니까요. 좀 칠판이 어쩔 수 없이 지저분해지는데 이거 다 지우기가 좀 그래서 한꺼번에 봐야 하니까. y는 탄젠트 x라는 녀석 볼 건데 이 탄젠트는 아까 요 그림에서 다시 요 단위원 위에서 보면 코사인 x나 사인 x 같은 경우엔 그냥 요 원 위에 있는 점의 x좌표, y좌표 바로 그것만 보기 때문에 그림을 이렇게 옆으로 당겨서 그릴 수 있는데 탄젠트의 경우엔 단위원 가지고 다시 생각해 보면 원이 있고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요 점의 x좌표와 y좌표의 비율이잖아요. x분의 y. 요 점에 x분의 y가 탄젠트 x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식으로 나타내는 게 약간 불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요 점 다시 6분의 파이인 상태를 보면 원래는 이거 분의 이거 해야 탄젠트인데 분모도 1이 아니고 분자도 1이 아니야. 변한다고요. 세타가 변하면 이 길이도 변하고 이 길이도 변해. 그걸 한꺼번에 나타내기 불편하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 여기에다가 평행선을 하나 그어요. 접선을 하나 그어요. x는 1이라는 접선을 하나 싹 그어놓고 그 다음 요 동경을 연장해. 요 선을 쭉 연장해서 얘랑 만나는 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분의 이거가 원래 탄젠트 세타인데 그건 이거 분의 이거랑 똑같을 거잖아요. 닮은 삼각형이니까 삼각 B를 생각해 보면 그럼 아까 조그만 삼각형 요거 분의 요거일 땐 세타가 변하면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하고 둘 다 변하지만 큰 삼각형을 생각해 보면 밑변의 길이가 1이에요. 1분의 뭐식이야. 그게 탄젠트란 이야기는 이 값 자체가 탄젠트란 이야기니까 6분의 파이일 때 탄젠트 값은 여기서 멈추지 말고 얘를 쭉 더 연장해서 여기 만나는 점. 얘를 6분의 파이일 때 탄젠트 값이라고 보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4분의 파이인 것도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얘를 계속 연장해서 얘랑 만나는 점을 딱 찾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걸 쭉 연장해가지고 여기에다 점을 찍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 원래 탄젠트 4분의 파이는 이거 분의 이거였겠지만 쭉 연장해서 이거 분의 이거라고 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소리라고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멈춰서 이거 분의 이거라고 할 게 아니라 얘를 더 연장시켜 가지고요. 좀 더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거분의 이거라고 하면 요 값 자체가 그냥 탄젠트의 값이 되지 않겠니? 그런 이야기라고. 어차피 닮은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그 상태에서 요 1, 4분면의 그림을 그려보면 세타가 0이면 이거분의 이건데 이거 없잖아요. 0이에요. 그러다가 조금씩 커져가면 세타가 커질 때마다 점점 요 선을 따라서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세타가 90도가 되면 그때는 이거 아무리 연장해도 얘랑 안 만나요. y좌표가 없습니다. 탄젠트 2분의 파이라는 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2분의 파이보다 조금 부족해. 요 정도야. 그럼 이거 계속 연장하다 보면 저 위에 어딘가에서 만나겠죠. 그 말은 2분의 파이보다 조금 작으면 탄젠트의 값은 저 위에 어딘가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걔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결국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쭉 끝까지 올라가고 요 2분의 파이에서 값은 없어집니다. 2분의 파이가 될 때까지 탄젠트의 값은 계속해서 커져가요. 계속해서 커져가요. 그러다가 90도를 딱 넘어가는 순간 누가 되냐면 여기서 요 제가 지금 조금씩 크게 그려놓은 요 삼각형 있죠. 그 삼각형들이 이 반대쪽에 똑같이 생기는데 문제는 여기는 탄젠트의 값이 음수여야 되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돼요. 1, 4분면에서는 탄젠트의 값이 엄청나게 빠르게 쭉 커지다가 2, 4분면으로 넘어오면 요거 커지는 거랑 여기서 이렇게 커지는 게 원래 같아지는데 즉 여기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랑 여기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랑 같아야 되는데 요거 부호가 음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그림이 그려지더라 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3, 4분면으로 넘어오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이 삼각형 그림 그대로 180도 돌리면 그릴 수 있거든요. 대신에 밑에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지만 탄젠트 값은 양수여야 돼.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위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아이고 그림 잘못 그렸어. 다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그림이 한 바퀴를 돌 때의 탄젠트 x 그림이 돼요. y는 탄젠트 x. 사인이나 코사인이랑 그림이 완전히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딱 쉽게 구분이 가죠. 그래서 얘는 완전 다르거든요. 생각해보면 이런 건데 정리를 해보면 얘도 똑같이 정의역, 치역, 주기 등등등을 볼 건데 정의역 생각해보면 얘는 실수 전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2분의 파이일 때 탄젠트의 값 없다 그랬고 마찬가지로 여기 2분의 3파이일 때도 탄젠트의 값은 없어요. 여기 y축 위에 있을 땐 탄젠트의 값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정의역은 뭐가 되냐면 x가 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아닌 실수 전체. 당연히 n은 정수입니다.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거꾸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등등등에선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의역에서 n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 사실은 2분의 파이에서 파이만큼 더 가든가 2파이만큼 더 가든가 이런 애들 빼고 나머지 애들 전체에서는 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 치역이 이번엔 실수 전체가 됩니다. 사인이나 코사인의 경우엔 1과 마이너스 1 사이만 왔다 갔다 하지만 탄젠트는 죽을 때까지 올라가고요. 쫙 밑에서부터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치역은 실수 전체가 되고요. 옆에 거랑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주기를 먼저 보호하자면 한 바퀴를 딱 돌렸는데 돌려놓고 나서 보니 어때요? 똑같은 그림이 두 번 나온 거예요. 파이에서 잘라보면 0에서 파이까지랑 파이에서 2파이까지의 그림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얘는 주기가 2파이가 아니라 파이인 녀석이 됩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딱 알 수 있고요. 그림 그려보면 얘도 알 수 있지만 밑으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또 그려질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써놓은 김에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요거 있죠, 요거. 정의역에서 빠져나가는 거 이건데
이런 애를 뭐라고 부르냐면 점근선 이렇게 불러요. 점근선 우리 어디서 처음 봤냐면 유리함수 할 때 처음 봤잖아요. 그죠?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지? 점차 근접하는 선이에요. 근접만 하지 실제로 닿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 점근선이 정의역에서 빠져나가는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걔가 점근선이다라는 거예요. 사인이나 코사인에 존재하지 않는데 여기 탄젠트에만 존재하는 점근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 그려져 있는 사각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형태들하고 밑에 써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했고요. 필요하시면 동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보도록 하시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사각함수는 y는 sin x처럼 그냥 예쁜 녀석이 아니에요.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녀석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이 녀석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까인데 우리 유리함수나 무리함수 같은 것도 배웠을 때를 생각해 보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그린 다음에 그 녀석을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했거든요. 사각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저 녀석을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유리함수, 무리함수 할 때는 안 했는데 사각함수에서 하나 더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압축하는 거예요. 혹은 팽창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자면 평행이동 생각해보면 y는 fx 이거 함수야. 그냥 x축으로 두 개 다 합시다. 차근차근. 시간이 걸려도 얘는 지금 할 때 해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a, b라는 점이 있고요. f, x, y는 0이라는 도형이 있어요. 함수가 있다고. 이 녀석을 평행이동 해볼 거야.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이 점은 어떻게 변할 거냐면 그냥 a 더하기 m, b 더하기 n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변할 거고요. 그랬을 때 이 함수는 어떻게 변할 거냐면 f, x, m, y, n은 0이다. 이렇게 변하죠. 왜 이렇게 변한다? 왜 이렇게 변한다? 뭐 각자 배우는 책에 따라서 공부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이 점이 이 함수 위에 있었다고 치면 f, a, b는 0이다 그 얘기죠. 이게 참이란 소리거든. 그럼 얘를 평행이동하고 얘도 똑같이 평행이동했으면 이 점이 이 곡선 위에 있어야 돼요. a 더하기 m이 x좌표인 거잖아. b 더하기 n이 y좌표인 거잖아. x 자리에 a 더하기 m 쓸 거고 y 자리에 b 더하기 n 쓸 건데 그래서 x 자리에 a 더하기 m을 쓰면 결국 누가 나온다? 얘가 나온다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라는 거야. 원래 거랑 똑같은 거. 그래서 좌표가 저만큼 커졌으니까 함수에서 그만큼을 빼야 돼요. 그래야 대입했을 때 결론이 똑같아지더라라는 소리인 거야. 그쵸? 마찬가지로 그래서 a, b라는 점이 있고 f, x, y는 0이 있는데 이걸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얘는 a, 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 얘는 x, y는 0이 되죠. 저거랑 다르게 아니 얘는 한 번 더 했고 얘는 한 번 뺐는데 이거는 얘한테 마이너스를 달았는데 똑같이 변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똑같은 거야. 얘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 만드는 거고요. 얘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 만드는 거거든요. 만들려고 보니 y좌표가 x좌표는 그대로 있는데 y좌표에 마이너스가 달렸잖아. 마이너스를 떼면 되죠. m만큼 커졌으니까 m만큼 줄인 거고 마이너스가 달렸으니까 마이너스를 떼는 건데 마이너스를 뗀다는 건 다시 마이너스 하나 붙이면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 겉으로 보기엔 평행이동하고 다르게 대칭이동은 뭔가 똑같이 변하는 것처럼 보여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같은 거라고. 원상복귀 시켜주려면 더했으니까 뺀 거고 마이너스를 달았으니까 한 번 더 달 거다 이런 소리가 돼요. 그죠? 여기서 오늘 하려고 하는 이건 들어야 돼. 이건 들어야 돼. 여기서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압축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좌표를 하나 생각해 볼까요? 2,3 이렇게 생긴 점이 있었다고 쳐요.
이걸 내가 이렇게 2배만큼 짜부시킬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x축, y축 2,3이라는 점이 여기 이렇게 있어. 얘를 반으로 딱 압축시킬 거야. 그럼 이 점은 어디로 가요? 당연히 기준은 y축이에요.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빡 짜부시키는 거니까 이 점은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로 가요. 1,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 이렇게 압축시키면 y좌표는 가만히 있고요. x좌표만 절반 줄어들어요. 그죠? 자, a, b라는 점이 있어요. 이걸 x축으로 뭐야 이게? x축으로 2배만큼 압축시킬 거야. 짜부시켰다고. 그럼 이 좌표 어떻게 된다고? x좌표가 절반 줄어든다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럼 fx, y는 0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었다고 쳐봐요. 이걸 이렇게 압축시키면 누가 된다고? f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 왜? 내가 원하는 건 뭐라고? 얘였으니까 다시 얘가 되게 하려면 무슨 짓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고, 요게 x좌표잖아요? 요게 y좌표인데 x좌표가 절반 줄었어. 그럼 다시 x 앞에 2배를 해줘야 원래 거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로 뭘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y는 x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었다고 치고요.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었다고 쳐봐요.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생기죠. 뭐 한 거라고? 짜부시킨 거라고. 반으로. x 대신에 2x 들어간 거잖아요. x 대신에 2x 들어간 거야. 반으로 짜부시킨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와 얘 사이의 관계는 요 점을 2배 뻥튀기 한 게 아니고요. 얘를 왼쪽으로 반 쭈그러뜨린 거예요. 아주 엄밀히 따져서 말장난이지만 얘를 이렇게 2배 시켜도 얘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요 주황색으로 변하는 건 2분의 y는 x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근데 이거나 식이 똑같으니까 우리가 눈으로 구분을 못하는 거지. 다시 말해서 이 흰색을 이렇게 짜부 2배 시키는 거랑 이렇게 2배 팽창시키는 거랑 결과가 똑같거든요. x 대신에 2x를 넣거나 y 대신에 2분의 y를 넣거나 식이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구분이 안 가는 건데, 이렇게 생긴 식은 아주 엄밀히 따지자면 얘를 x축 방향으로 2배 짜부시켜서 만들어 놓은 녀석이기 때문에 그림은 여기 있던 점이 이렇게 이동해서 만들어진 녀석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동돼서 만들어진 게 얘더라 라는 소리예요. 얘는 이렇게 하나 차이가 없거든요. 어차피 1차식이니까. 그런데 뭐 y는 sin x 같은 거 아니면 뭐 1이라든가 2차 함수만 돼도 그게 안 돼요. y는 x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다고 치면 x 대신 2x 넣은 거죠. 2배 짜부시킨 거거든요. 그림을 그려보면 x축, y축에 y는 x제곱이 이렇게 생겼다고 쳐요. 1,1을 지나가는 거야. 2,4를 지나가겠죠? 얘는요. 2배 짜부시킨 거니까. 근데 식 자체는 어떻게 생겼냐면 4x제곱이야. 그래서 1 대입하면 4 나오거든요. 요 점을 지나가는 곡선이 그려지는 이유는 2,4였던 점이 1,4로 변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소리예요. 1,1을 지나던 게 2분의 1,1을 지나도록 이렇게 짜부시킨 녀석이 요 녀석이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x 대신에 2x가 들어갔다는 건 2배만큼 짜부시킨 거다. 그 소리예요. 아까 직선 이야기하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만약에 x 대신에 2분의 x가 들어갔다는 거 무슨 소리겠어요? 좌표 자체는 2배가 됐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x 대신에 2분의 x를 넣어서 원상복귀 시킨 거잖아요. 좌표가 2분의 x가 됐다는 건 2배만큼 늘렸다 그런 이야기. 이렇게.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제 상악함수를 평행이동 시켜보고 대칭이동도 시켜보고 짜부도 시키고 늘리기도 하고 해볼 건데,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는 요 녀석이었는데 얘를 최종적으로는 어떻게까지 바꿀 거냐면 a sin bx 더하기 c 더하기 d 이렇게까지 바꿀 거예요. 이 각각의 a, b, c, d라는 알파벳이 하는 역할들이 있더라라는 거야. a가 하는 역할은 이런 건데 a sin x 요 a는 사실은 뭐냐면 요 숫자를 넣어볼까요? y는 2 sin x 그럼 요 2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x한테 관여한 게 아니고 y한테 관여한 거예요. 이건 2분의 y가 sin x다 그런 이야기거든. 얘가 이렇게 변했다는 거야. 그림 어떻게 생겼다는 이야기라고요? y 대신에 2분의 y가 들어갔어요. 원상복귀 시키려다 보니 2분의 y가 들어갔다는 거야. 그 말은 y 좌표 자체는 2배가 됐다는 이야기니까. y 좌표가 2배가 됐다는 건 이렇게 늘렸다는 이야기예요. y 좌표가 2배가 됐다고. 자, 원래 sin x 한 주기만 딱 그려보면 x축 여기를 1 이렇게 한 주기를 딱 그리면 요게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에서 여기가 1이고 여긴 마이너스 1이거든요. 이거 그림을 그리면 어찌 생겼다고? x는 가만히 있는데 y가 2분의 y가 됐다는 건 y 좌표가 2배가 됐다는 이야기니까 1에서 끝나야 될 게 2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고 2분의 1이었던 어떤 접은 1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뭐 0이었던 건 그대로 0에 있고 마찬가지 마이너스 1이었던 건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바뀔 거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다? 위아래로 늘어났다. 책에서는 정확히 이런 표현 없지만 진폭이 2배가 됐다 그런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사인 앞에 오는 숫자는 원래는 y한테 관여하는 건데 어쨌든 2를 곱했다는 건 위아래로 움직이는 폭이 2배 늘어났다 그런 소리니까 얘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진폭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위아래로 얼마나 들쭉날쭉하는 건지. 그죠? 두 번째는 b인데 그럼 얘는 뭐 한 거냐면 x 대신에 2x 들어간 거거든? 함수인데 x 대신에 2x가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x 좌표가 반으로 줄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원상복귀 시켜주려고 2x를 한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다? 2배 압축시킨 거다 그 얘기예요. 이거 노란색으로 그림 뭐라고? 원래 0에서 파이, 2파이까지 와서 한 주기가 끝났어야 할 녀석인데 이걸 절반으로 빡 줄인 거니까 2파이까지 가서 끝나야 될 녀석이 파이까지만 가는데 끝났다 그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요 점이 여기로 요 점은 1위로 얘는 여기까지 올 거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소리라고요. 그죠? x 앞에 2가 붙었어 2배 짜부시킨 거다 그런 소리입니다. 이걸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금 요 b죠. 요 b가 하는 역할인데 얘는 뭐랑 관련이 있는 거다? 주기랑 관련이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원래 2파이에서 끝날 녀석인데 짭으로 시켜버리면 주기가 달라지잖아. 위아래로 늘어나는 건 최대값 최소값이랑 관련이 있는 건데 양옆으로 줄이고 당기는 건 주기랑 관련이 있거든요. 최대값 최소값이랑 관련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b가 하는 역할은 주기랑 관련 있는 거고 책에서는 외우라고 되어 있어. 이거 원래 주기가 얼마냐면 2파인데 앞에 b를 곱하면 b 배 압축시킨 거거든. 주기가 얼마로 변하는 거라고. 여기다 쓸까요? 주기가 얼마로 변하는 거냐면 이렇게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b분의 2파이로. 원래 2파이였던 게 b분의 2파이로 변한다 그런 소리인데 이걸 그냥 b분의 2파이, b분의 2파이 외울 필요 없이 이 생각하는 거야. 어쨌든 사인이라는 녀석은 2파이가 들어와야 한 주기가 끝나거든요. 2파이가 들어와야 한 주기가 끝나. 그러려면 내가 x에 뭐 집어넣으면 된다고? 파이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래서 주기가 파이로 변했다 이런 소리예요. 만약에 사인 3x다. 그럼 이건 주기가 뭐가 된다고? 얘가 2파이가 되게끔 하면 된다고. x가 3분의 2파이다. 그런 소리가 되겠죠. 3배만큼 짜부시킨 거니까. 3배만큼 짜부시키면 2파이에서 끝날 게 3분의 2파이에서 끝나게 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b가 하는 역할은 주기랑 관련이 있다.
쓸 걸 그랬구나. 요거는 진폭. 다음 C가 하는 건 C는 뭘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왜 단독으로 할 수 없냐면 요 앞에 B 때문에 그런데 얘는 B로 묶으면 X 더하기 B분의 C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그럼 X 대신에 X 더하기 B분의 C 쓴 거잖아. 예를 들어서 이거 뭐 한 거라고? 평행이동하는 거라고요. C는 단독으로 할 건 아니고 B랑 짬뽕 돼서 B분의 C가 될 텐데 이렇게 써놓으면 뭐 한 거예요? X축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이동한 거. 그죠? 그러니까 C는 X축 평행이동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것도 그림 그려보면 원래 sin X가 흰색이었고 이건 뭐 한 거야?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우리 아까 그려봤지만 코사인 함수 그래프랑 똑같이 생긴 녀석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니? 색깔. 이거. D는 얘는 뭐 어쩌고 저쩌고 더하기 D.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냥 Y축 평행이동.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위아래로 그냥 움직이는 거라고. Y는 sin X 더하기 1. 그럼 얘 뭐야? 1만큼 올리라고. 여기서 갔다가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올라갔다가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위로만 싹 올리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각각의 알파벳들이 하는 역할들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저기 써있는 숫자들을 보고 원래 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이동시켰고 어떻게 짜부시켰는지를 파악하시면 그래프 당연히 그릴 수 있고 혹은 그려진 그래프를 쳐다보고 아 원래 함수를 어떻게 만든 거니까 이 알파벳들이 어떻게 움직인 거구나를 다 찾아낼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책으로 가서 보시면 이 녀석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를 다 그리고 나서 보면 뭐 최대값, 최소값 찾는 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것만 너무 딱딱하게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것보다 중요한 건 결국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하는 거냐니까. 보면 최대값이라는 건 결국 뭐야? 진폭이랑 평행이동하고 관련이 있겠죠. 좌우로 움직이는 거. B는 이거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고 C는 이렇게 옮기는 건데 이건 최대 최소랑 상관없잖아. 그죠? 위아래로 얼마나 움직이는지 또 위로 얼마나 올렸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나오는 거고 A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에서는 절대값 A에다가 D를 더한 거고 절대값 A에다 D를 뺀 거다. 마이너스 절대값 A에 D를 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요 녀석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고 요게 위로 통째로 움직이는 거니까 요거 두 개가 최대값 최소값이랑 관련이 있는 거고 C는 평행이동 하는 거니까 주기하고도 관련 없어요. 주기는 누구만? B만 관련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알아두시면 되고 다 됐죠? 자 문제로 가서 그래도 몇 개 보긴 봐야죠. 와 시간이 없네. 방금 한 것만 문제를 좀 볼게요. 두 번째 유형인데 이런 거거든요. 648번. 숫자들이 다 있어요. 각각이 하는 역할이 있다고 그래. 어이구. 각각이 하는 역할이 있다고 그랬어요. 얘는 뭐랑 관련이 있다고요? 진폭. 사실은 누구한테 붙어 있는 거다? 2분의 y에 붙어 있는 거다. 2분의 y가 되었다는 건 y 좌표는 2배 늘어난 거니까 얘는 진폭이 2배 된 거예요. 위아래로 많이 출렁거린다고. 책에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 이게 없으면 그냥 y는 sin x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2예요. 1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2가 들러붙었죠? 그럼 최대와 최소의 차이가 4로 늘어난 거다라는 소리예요. 2랑 마이너스 2로 바뀐 거니까. 그지? 그래서 얘는 최대값, 최소값의 차이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요. 요 2는 뭐랑 관련이 있다고? 얘는 주기하고. 이거 안 썼네. 주기랑 관련이 있다고. x 앞에 2가 붙었대. 어떻게 한 거라고? 짜부시킨 거라고. 짜부시킨 거라고. 요 6분의 파이는 어차피 평행이동이니까 주기랑 상관없고요. 사인 입장에서는
2파이가 들어와야 한 주기가 끝나. 2x죠. x에다 파이 집어넣으면 한 주기 끝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주기가 파이로 변했다고요. 그죠? 얘는 뭐 한 거예요? 평행이동. 어떻게 평행이동? x축으로 마이너스 1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6분의 파이가 아니라 12분의 파이라고요. 왜? 2x 더하기 6분의 파이잖아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 x 대신에 누가 들어갔는지를 보는 거니까. x 대신에 6분의 파이가 아니고 x 대신에 x 더하기 12분의 파이가 들어간 거니까 요만큼 평행이동 한 거고, 이건 y축 평행이동.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한 거다. 그거 가지고 찾으세요입니다. 1번 보면 최대값은 1이고 2번 보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죠. 얘 때문에 2랑 마이너스 2였다가 얘 때문에 하나씩 내려갈 거니까 1이랑 마이너스 3 되겠죠. 3번 주기 파이인 건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고요. 4번은 계산할 거니까 좀 이따 하고요. 귀찮으니까. 5번은 요 녀석을 이렇게 하면 얘가 되는 거냐? 인데 아니라고요. 왜? x 자리에 x 더하기 12분의 파이를 넣어야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5번이겠죠. 4번은 참고로 12분의 5파이 그냥 집어넣어서 산수하시면 돼요. 비슷한 게 옆에 또 있으니까 코사인도 하나 보고 가자. 저렇게 생긴 녀석이래요. 주기랑 최대값, 최소값 찾으세요입니다. 주기는 얼마라고요? 일단 하나씩 볼까요? 얘는 뭐랑 관련 있다고? 진폭. 근데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거 그냥 위아래가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뭐랑 관련 있다고요? 주기. 주기랑 관련 있다고. 얘는 뭐라고? x축 평행이동.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 y축 평행이동. 근데 물어본 게 뭐냐면 주기랑 최대값, 최소값이에요. 주기랑 관련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고? 이거밖에 없다고. 복잡하게 생겼어요. 헷갈리라고. 근데 우린 뭐 생각한다고? 이건 평행이동이니까 됐고, 원래 코사인 함수는 주기가 2파이 녀석이에요. 얘가 2파이가 되려면 x에 뭐 넣으면 되는 거야? 3분의 2 넣으면 되죠. 굳이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안 하셔도 돼요. 주기는 어차피 가는 거니까. 그래서 주기 얼마다? 3분의 2다. 그런 소리입니다. 약간 이상하죠. 근데 앞에 파이라는 개수가 붙어 있기 때문에 3분의 2만 넣으면 된다고. 3파이 배만큼 압축시킨 거니까. 그래서 주기 p는 3분의 2가 될 것이고, 최대값이랑 최소값인데 이것만 쳐다보면 원래 코사인 함수는 마이너스 1이랑 1을 최대 최소로 가질 거고, 여기에 이거 곱했어요. 그러면 최대값이 2가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거기에 3만큼 위로 끄집어 올린 거니까 최대값은 5가 될 거고 최소값은 1이 되겠네요. 그죠? 진폭이 4인 건 변함이 없고. 그래서 이런 거 쪼로록 더하시면 답이 되겠죠. 그죠? 마음이 급해졌어. 아이고. 이거 다 볼까요? 탄젠트도 원리는 똑같으니까 y는 3 탄젠트 2x 더하기 2분의 파이 플러스 1이랍니다. 주기는요. 누구랑 관련 있다고? 요거. 탄젠트야. 원래 탄젠트 함수의 주기는 파이예요. 2파이 아니고 사인 2파이, 코사인 2파이, 탄젠트는 파이. 얘는 평행이동이니까 됐고, 뭐 들어가야 한 주기 끝나는 거야? 2분의 파이 들어가야죠. 주기가 원래 파이였으니까. 주기는 얼마다? 2분의 파이로 바뀌었다. 그 다음 요 녀석을 어떻게 평행이동하면 되냐 거든요. 그러면 요거랑 요거 생각하라는 건데, 이거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앞에 2 붙었으니까 2로 묶으면 x 더하기 4분의 파이였다고. 그죠? 그래서 이거 x축으로 마이너스 4분의 파이, y축으로는 그냥 1일 만큼 평행이동한 거다라는 거고요. 사인, 코사인과 다르게 탄젠트는 점근선이 있었어요. 봐.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의 점근선은 어디였냐면 x가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생긴 게 점근선이었거든요. 값이 없는 거. 90도에서 180도씩 더 가면 없는 거잖아요. 2분의 파이에서 파이만큼씩 가다 보면 점근선 땡땡땡 찍힌 거거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보자면 이 얘기인데, 탄젠트란 녀석 자체가
이런 값을 받지 못해요. 정의역에 보면 얘가 빠져나가잖아. 그래서 얘가 점근선이거든. 탄젠트가 이런 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얘가 점근선이니까 저기 보시면 저 녀석은 탄젠트 뒤에 누가 들어있어요? 2x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들어있어요. 얘가 이런 값을 갖지 못해요. 탄젠트가 이런 값을 갖지 못해요. 이거 전체가 이런 값을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얘가 되는 게 점근선이에요. 2x 더하기 2분의 파이가 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생긴 게 점근선이라고. 2분의 파이는 없어질 거고 뭐 x는 누가 된다 그래서 2분의 n 파이 얘가 점근선이더라 라는 소리예요. 탄젠트 뒤에 들어있는 요 녀석이 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이 점근선이다. 그거 가지고 그냥 x만 찾으시면 된다고요. 그죠? 애초에 점근선이라는 것 자체가 먹을 수 없는 거 이야기하는 거니까 탄젠트라는 건 뒤에 뭐가 왔든지 간에 어쨌든 탄젠트라는 건 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를 못 받아 먹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찾아보시면 되고요. 믿기지 않겠지만 어디까지 했니?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 유형 10번까지 한 거거든요 오늘. 예제를 많이 못 풀었죠.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설명은 제가 다 했는데 예제를 같이 못 풀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유형 10번까지니까 오늘 올라가서 풀어보시고요. 제가 별쌤한테 얘기해 둘 테니까 필요하면 여기 좀 설명 다시 예제 문제 좀 풀어달라고. 그래서 유형 10번까지는 공부를 좀 해 오시고요.